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총선 투표 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거 기간에 그 포스터나 투표 용지의 후보자 번호는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공직선거법상에요. 네. 그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 추천 후보자, 네.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국회 의석수 순서에 따르고요. 네. 이때 이제 동수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득표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석이 없는 경우에는 당명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추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직선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 공직선거법은 네. 제150조 제3항에서 네.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2항에서는 네. 후보자의 순위를 1, 2, 3등 이제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을 누가 냈다고 하는데 낸 사람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 2018년 네.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 네. 부산 지역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네. 이성건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 등 3명이요. 네. 선거 한 달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서에 의해서 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네. 이들이 이제 기호 3번이 됐는데 네. 이 기호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네. 평등권과 공무담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이 배분받은 기호가 상대적으로 뒷번호여서 네. 불리해졌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수 의석 정당 후보자들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 효과를 발생시키고 네. 소수 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 같은 거를 낸 거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뭐가 쟁점이 됐나요? 그러면?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네.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현재는 1996년 네. 결정인 96, 9 등의 결정에서 네.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네. 정당 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똑같은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면은? 네, 현재는 이제 이번에도 네. 그 이성건 전 의원 등이 그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다수 의석 정당 순으로 나열하고 네. 그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네.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그 기각했다라고 11일에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이 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 의석을 우선할 때 당적 유무, 네. 의석순, 정당명,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후에도 다수의 헌재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왔고 네.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기호로 1, 2, 3등 숫자로 부여한 것도 가독성이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서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목적이 정당해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네.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이번 총선에서는 그 뭐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저 번호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기존보다 이제 복잡한 연동형 산식으로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네. 수 계산을 해야 이제 지지 정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위성 정당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네. 투표 용지도 길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개표가 아닌 뭐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뭐 그나저나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할 거면은 뭐 이렇게 난리를 쳐서 패스트 트랙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